네, 이글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보시면 우리 저기 제 5항의 다만 할 차례죠. 5항의 다만 거기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만 어원적으로 원형에 더 가까운 형태가 아직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예, 그래서 어원에서 이제 멀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 것이 이제 5항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어원에서 멀어지지 않은 것 그런 것은 원래 어원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갈비와 가리가 있는데 갈비가 어원에 가까움으로 우리 갈비뼈 있죠? 갈비뼈 그 갈비를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모 갈모가 있는데 간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기를 만드는 물레 밑꼬리예요. 그래서 뭐 여기 물레를 이제 밑꼬리를 하고 계속 돌리죠. 그거를 그 밑에 이렇게 그 받침대 그거 거기 그러니까 뭐 빙글빙글 이제 돌리는 건데 저 사랑과 영혼 그 영화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아래 물레 밑꼬리 그 부분을 간모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공예과 학생이나 알 수 있는 뭐 그런 용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좀 많이 쓰는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간모를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갈모 다르고요. 갈모 틀리고 자, 그다음에 굴젓 구젓 굴젓 굴로 만든 젓갈이겠죠. 그런데 이거 뭐 어원적으로 아직 쓰이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굴젓이 맞고요. 구젓 틀리고 말곁 말곁 이거는 참견하는 말이라고 그래요. 많이 쓰는 말은 아닌데 하여간 어쨌든 그 말곁 그 앞에 말이 맞고요. 말곁 그 시옷으로 쓰는 거 틀리고요. 그 다음에 물술한 물술알 이거 물술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잘 예전에는 몰랐습니다만 요즘은 이제 하도 그 음식 프로그램들이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좀 뭐 심심치 않게 좀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끓는 물에 그러니까 계란을 집어넣고 계란이 이렇게 뭐 삶은 계란 형식으로 이렇게 좀 둥글게 그렇게 우리 라면에다가 계란 넣어 먹잖아요. 그런 비슷하게 그 노른자 터지지 않게 그렇게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만드는 그게 바로 물술안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술알이라고 부르지 않고 물술안이라고 부르는 것. 그 다음에 밀들이다, 밑들이다, 밀들이다가 맞고요. 적이, 저으기, 적이. 그러니까 적이는 적이나 하면 적다에서 온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거 어원적으로 분명히 형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적이 맞고 적이 틀리고 휴지, 수지, 휴지가 맞고요. 자, 해설 보시면 아래 한편 그동안 한편으로는 저기가 널리 보급되기도 하였으나 그러나 적다와의 관계를 부정할 수 없어 이것을 인정하는 쪽으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적다라는 뜻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살아 있으니까 그래서 적다를 표준으로 이제 삼은 것이고요. 저기를 표준으로 삼은 것이고 자, 참고는 이제 저기는 꽤나 아니면 적지 않게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어원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적지 않게의 뜻입니다만 예, 그런데 저기 어원은 어쨌든 적이네요. 적는 것은 적이로 적네요. 적지 않게 뜻은 이제 정반대입니다만 어쨌든 뜻은 정반대라도 하여간 어쨌든 적다의 뜻이 있으니까 저기가 아니라 저기로 그렇게 적기로 하는 것입니다. 자, 아래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강낭콩, 강남콩 둘 중에 뭐가 맞습니까? 강낭콩이 맞죠? 이거는 이제 그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를 표준으로 삼은 것이니까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인 강낭콩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글새가 맞고요. 자, 그런데 다만 아직도 그 본 형태가 널리 쓰이는 것, 본 형태가 쓰이고 있는 것은 원형을 밝혀 적는다, 어원을 밝혀 적는다. 그의 공격적인 말에 나는 적이 당황하였다. 적이가 맞죠. 그 다음에 참고로 자키와 자기가 있어요. 자키, 오죽이나 뭐 그런 뜻으로 이제 사용이 됐던 건데 앞에 배우셨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 저 히로 이냐 히냐 부사 붙일 때 그 히로 붙이는 것 중에 관용적으로 쓰이는 것 그거는 그 자키로 쓴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일 마지막 규정에 얘가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것 자키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기에는 이를 붙이고 자키에는 또 히를 붙인다. 그것도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19페이지 볼까요? 이번에는 표준어 규정 6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통합 표준어 제6항 다음 단어들은 의미를 구별함 없이 한 가지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표준어로 삼고 니은을 버리는데 자, 예를 보시면 기억, 니은 돌과 돌이 있고 둘째와 둘째, 셋째와 셋째, 넷째와 넷째 이렇게 있네요. 자, 저 어떤 거에 맞습니까? 돌이 맞죠? 뒤에 게. 그 다음에 그 둘째와 두째 뒤에 게 맞는 게 아니라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게 맞죠? 앞에 게. 저기 한 가지 형태만을 표준으로 삼기로 했으니까 돌. 그러니까 제가 저기 우리 그 2주차 때도 얘기했잖아요.
예, 뒤에 게 되면 돌슬 맞은 아이가 된다고. 그 시옷이 어디 달아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시옷이 없는 형태의 첫 돌을 맞은 아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니까 예, 그러니까 시옷 빠진 게 원래 맞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것 첫 돌을 맞은 아이 앞에 게 맞고 그 다음에 그 옛날에 이제 요즘 이제 사진관이 많이 없어졌죠. 근데 옛날 사진관 이런 데 시골 같은 데 가면은 돌사진 리을 시옷으로 이렇게 붙여놓은 것들이 많아요. 그거 예,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표준어 규정에 적어 놓은 것입니다. 앞에 게 맞습니다. 뒤에 거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가 맞죠. 그 다음에 셋째가 맞고 그 다음에 넷째가 맞고요. 자, 우리 저기 2주차 때 제가 한번 이거 다룬 적 있었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받침 붙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예. 둘째 틀립니다. 셋째 틀리고 넷째 틀려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받침 붙인다는 것. 자, 그 다음에 빌리다. 예, 이거는 이제 빌리다 같은 경우는 빌려주다, 빌려오다 다 두 가지 뜻에 다 빌리다가 사용이 되고요. 자, 네, 빌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서를 빌다, 예, 뭐 싹싹 피는 거, 요걸 때만 빌다를 사용하는 것이지 나머지는 다 빌리다를 사용한다. 저기 나머지가 아니라 빌려주고 빌려오는 것에는 빌리다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래 다만 보시면 둘째 있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할 때 둘째에 리을 받침을 붙였습니다만 그런데 10단위 이상의 서술사에 쓸 때는 또 둘째로 해요. 그래가지고 열둘째가 아니라 그래서 째가 붙으면 이건 서수사거든요. 우리 저번에 양수사, 서수사 저번에 얘기했었죠. 수요를 가리키는 게 양수사이고 순서, 차례를 가리키는 게 서수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째를 붙이면 일단 서수사가 되는 것인데 어쨌든 서수사에 쓸 때 10단위 이상일 때는 두를 써준다. 그래서 둘째 할 때는 리를 붙이지만 12째, 22째, 32째, 42째 이렇게 10단위 이상에서는 다 두째라고 써준다. 요것도 좀 기억해 주세요. 자,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봄에 빌려갔던 쌀을 가을에 갚다. 빌어갔던 쌀을 가을에 갚다. 자, 빌려오고 빌려주는 것, 예, 렌트건, 벌어오건 다 빌려를 쓰는 겁니다. 빌려. 앞에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는 둘째이다. 예, 뭐가 맞습니까? 예, 그 둘째가 맞죠? 예, 그렇지만 10단위 이상으로는 둘째를 쓴다. 그래서 다만 보시면 12째가 아니라 12째, 22째가 아니라 22째, 32째가 아니라 32째 이런 식으로 10단위 이상에는 둘째를 써준다. 두라고 써준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표준어 규정 7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여담입니다만 이거 지금 저기 세 번째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웹캠에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참 하여간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들으시면 되겠지만 예, 저는 좀 우여곡절이 좀 있어요. 자, 보면은 그 표준어 규정 7항 수와 수, 히읗과 숫이 있네요. 요 저기 어떤 게 그 우리 저번에 다룬 적이 있었죠? 어떤 게 가장 기본이라고 그랬죠? 예, 수가 기본이죠. 가장 앞에 있는 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수, 히읗, 숫이 예외가 12가지가 있다. 수, 히읗과 숫이 예외인데 숫이 3개, 그 다음에 수, 히읗이 9개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숫에 해당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양, 염소, 쥐는 숫으로 붙인다. 그래서 순양, 순연소, 숫쥐 예, 그렇게 붙여주는 거고요. 수, 히읗으로 붙이는 것 9개가 있죠? 9개가 있는데 동물에 관련된 것 7개, 사물에 관련된 것 2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동물에 관련된 거 뭐가 있습니까? 자, 일단은 저기 개 종류, 수개, 수강아지, 그 다음에 닭 종류, 수탉, 수평아리, 그 다음에 그 닭나귀, 수탉나귀, 그 다음에 수퇴지, 그 다음에 수컷, 요렇게 7개만 이제 7개가 사물이고요. 그 다음에 사물이 아니라 동물이고 그 다음에 사물에 관련된 게 수키와 그 다음에 수톨저귀 요렇게 그래서 9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만 알아두시면 아래 내용은 쉽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제7항 보시겠습니다.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기억니은 수꽝입니다. 숫꽝 아닙니다. 그 다음에 수나사, 순나사, 수나사입니다. 순나사 아니고 수놈, 순놈, 수놈입니다. 수놈. 이거 좀 많이 틀려요. 이거 시험 문제 많이 틀리기 때문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순놈이 아니라 수놈이라는 것. 예, 수가 기본이다. 그 12개 예외 제외하고는 다 수를 붙인다. 수사돈, 수사돈이 맞고요. 그 다음에 수소, 수소가 맞고 이것도 좀 많이 틀리죠. 예, 그래서 그 H2O 할 때 H하고 많이 헷갈립니다만 하여간 어쨌든 그 소도 수소라고 그렇게 예,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은행나무, 그 다음 수은이 아니라 수은행나무, 그 다음에 수은행나무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외에 좀 헷갈리는 거 많죠? 예,
수거미가 아니라 수거미고요. 수고양이 아닙니다. 수고양이입니다. 그 다음에 순용 아닙니다. 수용입니다. 이런 것들 많이 헷갈리는데 예, 그런 것도 예, 같이 좀 적어두시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수가 기본이라는 것. 다만 1번 보겠습니다. 다음 단어에서는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 소리를 인정합니다. 접두사 암이 결합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합니다. 예, 그래서 저기 거센 소리 붙일 때는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수 거센 소리 붙이는 거 9개였죠? 예, 암도 그 9개는 거센 소리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얘 보시면 수 강아지, 수개, 개 종류 2개, 그 다음에 수컷, 그 다음에 수키와 요거는 사물이고요. 그 다음에 수탉, 수탉나귀, 요거는 이제 동물이고, 수톨적이 이거 사물이고. 자, 수톨적이 돌적이 저번에 뭐라고 그랬나요? 예, 돌적이 경첩에 고요라고 그랬죠? 문 이렇게 열었다 닫혔다 하는 것, 예, 그거 이렇게 문하고 문설주에 이렇게 붙이는 것, 예, 그게 이제 그 경첩인데, 예, 경첩의 고요가 돌적입니다. 그러니까 문 쪽에 붙이는 게 수톨적이고, 문설주에 붙이는 게 암톨적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경첩, 예, 그거 가리키는 말이다. 그 다음에 수퇴지, 숫돼지, 수퇴지가 맞고요. 수평아리, 수병아리, 닭 종류, 수탉, 수평아리 둘 다 붙인다는 것, 그거 기억해 주세요. 자, 해설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제시되지 않은 개미, 거미도 수개미, 수컴이 아니에요. 예, 이런 게 자연스럽게 느껴질 사람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번에 거센 소리를 다만 1에 제시된 단어, 즉 9개 하나요. 예, 그렇게 인정하였으니까 수개미, 수거미입니다. 수고양이고, 개 종류 들어가지만 고양이 종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고양이고, 수개, 수강아지입니다. 자, 다만 2번 보시겠습니다. 다음의 접두사는 수수로 합니다. 기억을 표준으로 삼고 니은을 버립니다. 양, 염소, 쥐. 그런 수술 붙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순양, 순염소, 수쥐 앞에 게 나왔고요. 자, 해설 보시면 다만 1과 다만 2에 제시된 단어에서는 이외의 단어에서는 수로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수거미, 수개미, 수할미새, 수나비, 수술 네, 이런 식으로 통일한 것입니다. 자, 참고 보시면 수 히읗으로 쓰는 것은 총 9개로서 수강아지, 수개,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탉나귀, 수톨적이, 수퇴지, 수평아리이고 수수로 쓰는 것은 총 3개로서 순양, 순염소, 수쥐이다. 수톨적이의 돌적이는 경첩의 고유어이다.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참고가 나와 있는데 예, 제가 지금 설명드린 12개의 예외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자, 수놈이 맞습니까? 순놈이 맞습니까? 수가 기본입니다. 예, 놈은 12개의 예외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놈 앞에 게 맞고요. 수소, 수개미, 수고양이 다 앞에 게 맞습니다. 12개 예외 안 들어갑니다. 자, 다만 1번 보면 개 종류 들어가죠. 그러니까 수 강아지가 수강아지가 맞고요. 뒤에 게 맞고요. 돌적이 사물 2개 중에 수키와와 수톨적이 예, 2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돌적이 아니라 수톨적이 뒤에 게 맞고요. 다만 2번 수지와 수쥐, 양염소 쥐는 수술 붙입니다. 뒤에 게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120페이지 제2절 모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절이 모음이었으니까 제1절은 뭐였겠습니까? 예, 자음이었어요. 자음이었고 제2절 이번에 모음에 관련된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어 규정 8항 양성 모음에서 음성 모음으로 예, 가는 것 그런 표준어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항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다음 단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이거는 이제 모음 조화에 관련된 거겠네요.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그거고 어울리고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죠. 예, 그게 이제 모음 조화인데 양성 모음끼리 어울려서 양성 모음이 들어갈 자리에 음성 모음이 들어간 것 예, 그런 것들을 좀 예외적으로 요 아래 표준어로 정해놓은 것들을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예를 보시면 기억니은 깡충 깡충 우리 저기 퐁당 퐁당 풍덩 풍덩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깡총 깡총이 그게 양성 모음이니까 서로 어울리는 거 맞겠죠. 그런데 뭘 표준으로 삼았습니까? 깡충 깡충을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류에서는 깡충 깡충만 예, 거의 그거예요. 예외적으로 이렇게 깡충 깡충만 사람들이 깡총 깡총이라고 발음 안 하고 깡충 깡충으로 많이 발음을 하니까 예외적으로 이렇게 그 모음 조화를 어긴 것을 표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자, 참고로 오순도순이라고 발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쓰는 거 틀립니다. 오손도손이 맞아요. 그러니까 깡충 깡충만 이렇게 예외적으로 예,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지 오손도손은 오손도손이 맞습니다. 오순도순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둥이 있죠, 둥이. 예, 둥이도 제가 그 2주차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게 그 원래 어원은 이제 동이에서 왔겠습니다만, 다 둥이로 귀염둥이, 막둥이, 선둥이, 쌍둥이, 검둥이, 바람둥이, 흰둥이 이런 식으로 다 좀 귀여운 대상에 붙이는 그런 둥이로 이렇게 붙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둥이가 맞습니다. 저기 둥이를 맞게 하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발가숭이. 예, 요거 발가송이였을 것 같은데, 송이여야 될 것 같은데, 예, 다 보통 이제 숭이로 많이 붙이니까 발가숭이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퉁이, 보통이가 아니라 보퉁이라고 그렇게 이제 발음을 하고요. 쓰고요. 그 다음에 봉죽군, 예, 봉족에서 왔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봉죽이라고 사람들을 많이 얘기하니까 봉죽이 맞습니다. 이거 뭐 별로 쓰는 말 아닙니다. 그 짐꾼이에요, 짐꾼. 자, 그 다음에 그 뻗정다리, 뻗장다리, 예, 뻗정다리가 맞습니다. 뻗장다리 틀리고요. 이거는 오히려 제 저 거기에 맞춘 것 같네요. 그 몸 좋아해. 그 다음에 아서, 아서라, 예, 이거 아사라 이렇게 하지 말고 예, 하지 말라라는 말은 아서, 아서라 그렇게 써주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오뚜기, 예, 오뚜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오똑 그 오똑이라고 보통 써준 그 오똑이 틀리고요. 예, 오뚜기 그러니까 명사로 쓰건 부사로 쓰건 오뚜기가 참 많이 나오네요. 오뚜기가 아니라는 거 저번에 배웠었죠. 오뚜기 3번 요리 틀리다고 오뚝이라고 써줘야 되고 부사나 명사나 다 오뚝이라고 오뚝과 오뚝이 분리가 되니까 오뚝에 그 이를 붙인 거니까 분리시켜가지고 오뚝이라고 쓰는 게 맞는 데에다가 게다가 저기 오똑이도 아니고 오뚝이다. 예, 요거 모음 조화 예, 어긴 그 예외적인 것을 맞게 한 예입니다. 그 다음에 주초, 예, 원래 이제 한자로 보면 주초입니다. 그래서 주초에서 왔겠습니다만 다 주춧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주초가 아니라 주추를 맞게 하였습니다. 자, 다만 보시겠습니다. 아래 어원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다음 단어에서는 양성모음 형태를 그대로 표준으로 삼는다. 그래가지고 부조냐 부주냐 이런 거 좀 많이 헷갈려요. 부조냐 부주냐. 예, 그런데 예, 그거 부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어원 즉 한자가 그대로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자를 맞춰가지고 부조를 맞게 했습니다. 부주 틀립니다. 그 모음조화 맞게 하겠다고 부주라고 쓰면 틀립니다. 한자 부조니까 부조라고 쓰는 겁니다. 자, 사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돈이라고 해야 되느냐 사둔이라고 해야 되느냐 많이 헷갈립니다만 사돈이 한자예요. 한자여서 어원의식이 강하게 작용을 하니까 사돈이라고 예, 적어주는 건데 이거는 뭐 원래 그거네요. 원래 저기 모음조에 맞는 거네요. 그 다음에 삼촌도 마찬가지죠. 삼촌도 원래 모음조에 맞죠. 예, 삼촌이 이게 1촌, 2촌, 3촌 그 관계가 되니까 그래서 삼촌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춘이라고 이건 오히려 모음조와 틀리게 한 게 틀리고요. 모음조와 맞게 하는 삼촌이 예, 어원에도 맞고 모음조에도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삼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저기 부모하고 자식 간이가 몇 촌입니까? 부모하고 자식 간이 그게 1촌이에요. 형제 간이 몇 촌입니까? 2촌이죠. 그러니까 저기 자식이 부모한테 1촌이고 그 다음에 부모의 형제니까 2촌 더해서 3촌인 거예요. 아시죠? 그 다음에 삼촌의 자식은 몇 촌입니까? 그 삼촌과 자식 간에 가는 또 1촌 더 해야 되니까 그건 4촌이 되는 것이고요. 예, 다 아는데 제가 설명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어원이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그 삼촌이라고 그렇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써주는 것입니다. 자,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깡총 깡총 깡충 깡충. 자, 이거는 예외적으로 예, 이런 이제 그 의태어 중에서 깡충 깡충만 요 표준으로 저기 이런 모음조화를 어긴 걸 표준으로 삼았죠. 깡충 깡충이 맞고요. 그 다음에 오손 도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저기 원래 그 모음조화에 맞게끔 오손 도손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오뚜기도 마찬가지죠. 예, 이것도 모음조화 어긴 것을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오뚜기 뒤에 게 맞습니다. 자, 다만 부조돈입니까 부주돈입니까? 예, 이거는 모음조화 맞는 게 뒤에 것이겠지만 부조라는 게 한자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어가지고 그 한자에 맞추어서 부조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부조돈 그 앞에 게 맞습니다. 자, 다음에 121페이지 표준어 구항 이 역행동화 표준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는 한글 맞춤법에 이 역행동화가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잘못 말했네요. 표준어 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수업을 제가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수업이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지 헷갈렸네요. 예, 죄송합니다. 자, 그 앞에 부분에 좀 헷갈렸죠. 제가 저기 이 역행동화 설명했을 때
우리가 언제 배웠나? 예, 내가 그거 배웠나 하고 그렇게 헷갈리셨을 텐데 예, 다행히 그래도 오늘 나와가지고 예, 그런 좀 그 혼란을 제가 피할 수 있어서 좀 다행입니다. 예, 하여간 좀 혼란스러워서 죄송하고 예, 요거 지금 이 역행동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역행동화는 그 저기 호랑이가 호랭이로 발음되고 지팡이가 지팽이로 발음되는 것입니다만 이거를 제 독일어로 umlaut라고 그래요. umlaut. 예, 그렇게 umlaut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독일어 umlaut는 그 사람들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을 합니다. 예,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이 역행동화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는데 그 인정하는 몇 가지 예외들을 바로 구항에 다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행동화 호랑이를 호랭이로 발음하고 지팡이를 지팽이로 발음하는 거 다 틀린 발음이에요. 그리고 표기도 다 틀리고 그렇지만 그거를 좀 몇 개만 이 역행동화 인정하는 것 아까는 얘기했지만 내기라든지 냄비라든지 동댕이 치다 쟁이 그 다음에 아까는 강냉이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몇 개만 예외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강냉이는 여기 예외로 그 예가 안 나옵니다만 그 강냉이나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제가 좀 그 뭐 죽대기라든지 뭐 나부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예외도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구항 보시면 이 역행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음 단어들은 그런 동화가 적용된 형태를 표준으로 삼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역행동화는 그렇지만 동화가 적용된 그 이 역행동화가 적용된 아래 단어들 몇 개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 그 예외를 보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보시면 내기, 서울내기, 시골내기, 신출내기, 푼내기.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푼나기하고 푼내기하고 뭐가 맞느냐? 내기는 이 역행동화 인정한 그 예로 예외적인 걸로 맞게 한 겁니다. 그래서 푼내기가 맞습니다. 푼나기 틀립니다. 그 다음에 냄비와 남비, 냄비가 맞고요. 그 다음에 그 동댕이 치다 이런 것, 냄비, 내기, 동댕이 치다 이런 것들은 다 이역행동화 인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해설 보시면 나기는 서울에서 났다는 뜻의 서울나기는 그대로 쓰임직하나 신출나기, 푼나기 등은 어색하고 일률적으로 서울 내기도 내기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남비는 종래 일본어 나베에서 온 말이라고 하여 그래서 일본에서 왔대요. 냄비가. 그래서 나베에서 온 것인데 그런데 그 저기 원형을 의식해서 처리했던 것이나 이제 와서는 표준어 5항에서 강낭콩을 강낭콩과 처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냄비를 맞게끔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베 그 뭐 어원에서 멀어졌으니까 다 냄비라고 그러니까 냄비를 표준어로 삼게 된 것입니다. 남비가 아니라. 그 다음에 부침 1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이 역행동화 일어나지 않은 형태를 표준으로 삼는다. 그래서 다른 단어들은 거의 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지랑이와 아지랭이 이건 오히려 용례가 나와가지고 헷갈려요. 이거는 저기 이 역행동화 적용하지 않습니다. 호랭이, 지팽이, 아지랭이 이런 거 안 돼요. 아지랑이가 맞습니다. 그래서 괜히 막 부침 1번에 아지랑이를 쓰는 바람에 아지랭이하고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오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무원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와요. 아지랭이가 맞냐, 아지랑이가 맞냐. 요거는 뭐 원칙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역 행동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지랑이가 맞는 것입니다. 자, 부침 2번 보겠습니다. 기술자는 장이, 그 외에는 쟁이가 붙는 형태를 표준으로 삼는다. 그래서 쟁이도 역시 이역 행동화를 인정하는 예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장이, 미쟁이가 있는데 미장이가 맞고요. 미장이 저번에 설명했었죠? 여기 지금 저 벽 같은데 다 평평하게 이렇게 바르는 사람들, 이렇게 시멘트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바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미장이, 기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미장이 장이를 붙이고요. 미쟁이 틀리고. 그 다음에 유기장이는 녹그릇 만드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녹그릇이 유기예요. 유기는 도자기 아닙니다. 도자기가 아니라 유기는 녹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자유기라는 게 되게 유명하죠. 거기에 보면 방자유기가 무슨 뭐 이온 뭐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살균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하여간 되게 그 방자유기가 그래서 이렇게 좋다고 하는데 그게 그 안성맞춤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안성맞춤이 안성에서 뭘 잘 만들었냐? 라면을 잘 만든 게 아니에요. 안성은 거기 거기에 농심 공장이 있습니다. 안성에. 그렇기 때문에 안성 탕면이 원래 안성이 유명한 게 안성의 탕이 유명한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농심 공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안성이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안성 탕면 그렇게 붙인 겁니다. 그래서 안성 맞춤은 안성 탕면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안성은 똑같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옛날에 안성이 뭘로 유명했냐면 유기로 유명했어요. 녹그릇 만드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요즘도 제가 안성 사람을 알고 있는데 요즘도 이제 결혼할 때나 이럴 때 되면 혼수로 유기를 가져간다고 그래요. 방자 유기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그 저 맞춤식, 예, 그러니까 그 저 맞춤 제작한 그 안성 맞춤이 있고요. 그 맞춤이 있고, 그 다음에 장내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성품으로서 시장에 갖다 파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맞춤 같은 경우에는 누가 제작을 요구하겠습니까? 그거는 뭐 궁궐이라든지 그 조선시대 사대부 아주 고귀한 집안 이런 데서 비싼 돈을 지불을 하고 그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신경 써서 잘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워낙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성 맞춤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안성 맞춤은 안성 그 라면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고요. 예, 그거는 유기에 관련된 일이다, 예, 말이다라고 그렇게 그냥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맞춤법 시간도 합니다만 국어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잡다한 지식 이런 것도 좀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면 좀 재미가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안성에 뭐가 유명하냐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예, 안성 맞춤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알아두시기 바라고. 요즘 뭐 안성에 가면은 그냥 그 라면 스프 냄새만 많이 난다고 그래요. 농식 공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하여간 어쨌든 예, 저기 그런 이제 유기를 만드는 사람 안성에 주로 많이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유기장이라고 부르지 유기쟁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기술자이기 때문에. 저는 멋쟁이, 멋장이. 예, 멋은 기술이 아니죠. 예,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멋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금쟁이, 소금장이. 이거는 벌레니까 소금쟁이라고 하는 것이고, 담쟁이 동굴, 담장이 동굴. 이것도 이제 식물이니까 담쟁이라고 하는 거고, 골목쟁이, 골목장이. 이 골목쟁이도 무슨 골목대장처럼 막 인식이 될 거예요. 그런데 골목대장이 아니라 골목이 있잖아요. 그 골목이 있는데 더 깊이 들어간 골목. 골목인 줄 알았더니 거기에 하나 골목이 더 있어요. 그게 골목쟁이입니다. 골목에서 더 깊이 들어간 골목, 그거를 골목쟁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발목쟁이, 발목장이. 예, 이거는 이제 그 칠부 바지 입은 사람들 있죠. 예, 그렇게 발목이 보이는 바지 입은 사람들, 발목이 보이는 사람들, 발목쟁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것도 기술이 아니니까 발목쟁이입니다. 자, 해설 보시면 갓을 만드는 것을 어부라는 사람을 갓장이라고 그러고, 갓을 멋들어지게 쓴 사람을 멋쟁이의 경우에 준하여 갓쟁이로 분화됩니다. 그래서 갓장이, 갓쟁이 둘 다 맞고요. 양복장이, 양복쟁이 둘 다 맞습니다. 양복을 만드는 사람은 양복장이고, 양복을 멋들어지게 입은 사람을 낮추어 부르는 말이 양복쟁이고요. 자, 아래 참고 보시면 골목쟁이란 골목에서 더 깊숙이 들어간 좁은 곳을 가리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외의 이역 행동화를 쓰는 예들, 뭐 몇 가지 예를 들면, 그 나부랭이 있죠, 나부랭이. 예, 그래서 그 너부렁이 같은 경우에는 너부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부랭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뭔가 좀 사람을 좀 비하할 때 쓰는 말, 그 예를 들면 뭐 박사들이 석사 보고 석사 나부랭이 막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거는 농담이고, 하여간 어쨌든 좀 약간 그 비하는 말, 그거는 나부랭이고요. 그걸 좀 더 큰 말로 하면 너부렁이입니다. 너부랭이 아니에요, 그거는. 나부랭이만 나부랭이지 너부랭이는 아닙니다. 너부렁이에요, 그거는. 그 다음에 대기가 붙는 것, 대기가 붙는 게 몇 개 있죠? 집복대기, 죽대기,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그게 있어요. 저기 그 표준어 규정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많이 쓰는 말은 아닙니다. 집복대기, 죽대기 이런 말을 많이 쓰는 말이 아니니까 그거는 모르셔도 되는데, 하여간 어쨌든 뭐 예외적으로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강냉이 같은 것, 예, 그런 것도 예외입니다. 자, 그러면 122페이지 펴가지고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신출나기와 신출내기가 있습니다. 예, 뭐가 맞습니까? 예, 내기는 내기로 적기로 했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내기로 저기 이역 행동화 인정해가지고 내기로 적기로 했습니다. 예외적으로 신출내기가 맞고 푼내기가 맞습니다. 냄비도 예외입니다. 냄비가 맞고 동댕이 치다 예외입니다. 예외가 맞고 자, 동댕이 치다가 맞고 그 다음 참고로 호랑이와 호랭이 호랑이가 맞죠. 지팡이와 지팡이가 맞습니다. 이액 행동화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지랑이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다룬 것이 바로 표준어 구항이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침 1번 보시면 아지랑이와 아지랭이가 있는데 아지랑이가 맞고요. 그 다음에 저기 예외적으로 나부랭이 있죠? 예, 나부랭이는 아까 나부랭이가 맞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뒤에 게 맞고요. 그런데 참고로 또 너부렁이와 너부랭이가 있는데 그거는 너부렁이가 맞다. 예, 이것도 참 헷갈리네요. 예,
나부랭이가 맞고 너부렁이가 맞습니다. 자, 부침 2번 보시겠습니다. 유기장이, 유기쟁이, 유기장이가 맞습니다. 예, 기술 가진 사람, 녹그릇 만드는 사람, 유기장이가 맞고요. 그 다음에 멋장이, 멋쟁이, 멋은 기술이 아닙니다. 예, 점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점도 기술 아닙니다. 그래서 멋쟁이, 점쟁이, 예, 그렇게 쟁이로 써줘야 됩니다. 자, 참고로 갓장이와 갓쟁이 뭐가 맞습니까? 예, 둘 다 맞네요. 갓장이, 갓을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갓쟁이, 갓을 멋들어지게 쓴 사람. 그래서 뭐 요즘 뭐 조선시대에 무슨 킹덤인가 뭐 그것 때문에 뭐 서양에서 그 갓이 그렇게 그 인기를 끌고 있다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뭐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들어오진 못합니다만 우리나라 그 여행 그 관광 상품 중에 하나가 갓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하여간 예전에는 이제 멋을 부릴 그런 그게 별로 없다 보니까 하여간 모자도 좀 삐딱하게 갓도 쫙 이렇게 딱 멋있게 좀 삐딱하게 쓰는 그런 게 또 이렇게 그 멋으로서 그렇게 통용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갓을 멋들어지게 쓰는 사람을 좀 비하하는 말, 낮추어 부르는 말을 낮추어 부르는 말이 갓쟁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122페이지 표준어 규정 10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형태 표준어네요. 제10항. 다음 단어는 모음이 단순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습니다. 즉 이중 모음과 단모음이 있을 때 이중 모음은 이제 2계열이 있고 우계열이 있죠. 그러니까 야여 요요 이게 2계열이고 와워 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5계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계열, 5계열 붙은 그런 이중 모음을 갖다가 이중 모음 대신 그거를 단모음 시킨 것, 그러니까 아여 야를 아로 고친다든지, 그다음에 여를 어로 고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단모음화된 형태를 표준으로 삼는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0항 다음 단어는 모음의 단순한 형태를 표준으로 삼는다. 예를 보시면 괴팍하다가 있고 괴팍하다가 있어요. 그런데 팍이 비표준어고 괴팍을 표준어로 삼은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괴팍하다가 맞는데 참고로 이게 강팍하다 있죠. 강팍하다, 팍하다 이런 게 뭐 그 강팍하다는 그 성격이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 뭐 이런 말인데 하여간 괴팍하다는 팍을 쓰고요. 강팍하다는 팍을 습니다. 팍. 예, 그래서 팍이 뜻밖의 한자예요. 한자여가지고 팍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팍하다, 팍하다 이런 식으로 성격 고약한 사람들 그럴 때는 이제 팍이란 강팍이라고 써주는데 그런데 괴팍은 성격이 고약하더라도 팍은 괴팍이라고 써주는 겁니다. 좀 많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괴팍하다와 강팍하다를 같이 두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괴팍하다도 틀리고요. 그 다음에 구먼, 구면, 뭐 핵구먼 할 때 구먼이 맞고요. 저기 단모음한 형태요. 미루나무, 미루나무가 맞습니다. 이것도 미류가 비록 이제 한자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저 어원이 좀 멀어졌다고 생각해가지고 단모음한 형태를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미루나무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미력, 이게 한자로 보면 미력이네요. 그런데 이걸 미륵이라고 그렇게 단모음하는 걸 미륵으로 쓰는 것을 맞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력에 꼭 여가 어로 써주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뭐 좀 약간 다른 형태더라도 단모음한 형태를 다 10항에 갖다가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의와 연이, 여느가 맞고요. 그 다음에 온달, 웬달, 온달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의례 틀리고 의례가 맞습니다. 그래서 의례에서 온 것 같아서 한자 의례에서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의례라고 많이 발음을 하다 보니까 의례 대신 의례로 쓰기로 한 겁니다.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의례가 맞습니다. 의례 틀리고 캐캐 묵다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캐캐 묵다 이게 원래 켜켜이 묵다에서 왔을 거예요. 먼지가 켜켜이 쌓이는 거 있죠. 그래서 켜켜이 묵다에서 왔을 텐데 요거 그냥 어원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해가지고 단모음한 형태 캐캐 묵다를 표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허위대 틀리고요. 허우대가 맞고요. 허위적 틀리고 허우적이 맞습니다. 다 단모음한 형태를 표준으로 삼은 예들입니다. 자, 해설 보시면 미루나무는 어원적으로 분명히 미류인데 이제 미류라는 발음은 듣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루라고 쓰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의례 역시 의례에서 의례가 된 것인데 례의 발음이 레로 바뀌었고 그래서 의례 이거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의례는 의례하고 많이 헷갈리니까 의례 뭐 의례 그런 것이다 뭐 이렇게 당연히 의례로 써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들도 모두 모음이 단순화된 형태들입니다. 자, 괴팍하다의 발음도 분명히 괴팍하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괴팍하다인데 그런데 같은 계열의 단어로서 강팍하다, 팍하다, 팍성,
등이 이번 개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강팍하다는 강팍하다로 적어주시고 괴팍하다는 괴팍하다로 적어줘야 됩니다. 강팍하다는 성격이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란 뜻이고 팍하다는 갑자기 성을 내다란 뜻이고 팍성은 까다롭고 고집이 센 성질이겠죠. 하여간 그런 것들은 팍이라고 써주는데 괴팍하다는 팍이라고 써준다. 그 두 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문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괴팍하다, 괴팍하다, 괴팍하다는 괴팍하다 써주죠. 앞에 게 맞고요. 의례와 의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의례가 맞죠. 단모만 형태. 그 다음에 참고로 강팍하다와 강팍하다가 있습니다. 뭐가 맞습니까? 강팍하다가 맞습니다. 괴팍하다, 강팍하다 두 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